202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위험정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해 마지막이 되겠네요.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. 지금은 1년 중에 고점을 다시 또 테스트하고 있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, 어, 작년에 이맘때 뭐라고 했냐면 박스권이라고 했어요. 상단에 있고 하단에 있는 박스권이라고 했는데, 그 상단의 박스권의 상단에 와 있다. 그렇게 봤습니다. 내년도에 만약에 금리 인하 이슈가 제대로 터지면은 추가 상승이 나오는데 아마 그걸 노릴 수는 있어요. 노릴 수는 있지만 그 후 다음에 후폭풍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. 그렇게 보시면서 시장을 조심스럽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수치에서 저는 20% 이상 오르기 힘들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10% 하면 25포인트고 그 35, 70 그러니까 400까지 가기가 좀 빡빡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상단이기 때문에 다시 또 내려왔다가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위험은 똑같고요. 중동 이슈가 홍해에 이제 테러가 나오는 것 때문에 물가 상승을 다시 건드려 버렸어요. 물가 상승, 그러니까 해운 가격이 올라 버리면 결국엔 물가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물론 이제 오일 가격, 기름 가격도 동일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지금 우리나라고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고요. 지금 굳건하게 막기 위해서 국가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.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거, 한계 기업이 부도 일어나는 거, 그다음에 미국도 똑같이 그 중소형 은행들의 리스크가 커지는 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미국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. 풀고 있어요. 실제로 이제 채권을 쓰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채권을 쓰지 않고 한계 기업 약간 자력갱생, 너네가 잘못해서 이런 거 아니야. 그런 무드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게 결국엔 터질 것 같고요. 시점이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끝나기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때까지는 최대한 막으려고 할 거거든요. 그래서 내년은 주식을 투자하기보다는 지금 이미 투자하신 분들만 순환매 장사로 잘 빠져나가시는 거고요. 확실한 호재가 아닌 기업들은 그냥 비중을 줄여가는 그런 방식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세 번째 금리 인상 일본 내년부터 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부동산 중국, 미국 이슈가 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. 자, CDS는 동일하게 27이고요. 그 지난주에보다 거의 보합인 상태로 되어 있고 원달러는 1,300원에서 딱 머물고 있어요. 여기가 딱 평균 가격이거든요. 그래서 박스권 평균이라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연체율이 지금 높다. 그래서 이거를 아마 털어내고 가야 지금 우리가 이제 좀 편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부실증후기업은 231개상 C등급, D등급이 있는 거고요. 비은행 신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거 이게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중기 제조업의 업황이 부정적이고 한 해 한기 기업이 계속 높아지고 대출 높아지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결국에는 이 한기 기업들을 그대로 부도로 내면 안 되고요. 국가가 부채를 어느 정도 감당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의 정권은 그게 좀 힘들어요. 그래서 국회가 한번 바뀌고 난 다음에 다수당이 그거를 좀 주창을 해야만 가능성이 조금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지금은 하기 힘든 것 같아요. 자, 제2금융권인데 여기도 이자 환급을 한다고 했죠. 이게 그나마 긍정적인 거고 그렇지만 프로젝트 파이낸스 손실 모두 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. 그래서 15조 정도의 손실이고 금리나 기대가로 올라가고 있어요. 그리고 연말 보너스는 그대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게 기대감과 보너스의 하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모든 나라가 제도로 해놓은 게 연말까지 펀드에다 가입을 하면 주가가 오르게 해놨어요. 그래서 그게 한꺼번에 터지고 있어서 오르는 거지 실질적으로 경제가 좋아서 오르는 건 아니다.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순환매가 필요하다. 그 시점으로 보이는 거고요. 이번에 이제 12월쯤에 IRP 들어라고 하면 저는 은행에다 넣어라 그렇게 계속 할 것 같네요. 자, 연착륙과 경착륙 30% 70% 있고요.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의 영향은 1년 내에 나올 것 같습니다. 패러다임을 바꿀 기술 혁신, GPT가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제2의 이제 GPT-4라고 나오는데 이게 앱이랑 거의 호환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. 앱 시장 우리 다 우습게 봤지만 앱 중에서 여러분 맨날 쓰는 앱이 있어요. 그게 뭘까요? 여러분이 검색하는 구글하고요. 그다음에 유튜브 그런 것들 다 쓰잖아요. 카카오톡도 앱입니다. 그래서 그런 앱들의 시장이 다시 열릴 거다.
비슷한 시장이 5년 안에 온다. 그러니까 최소 2, 3년 안에 온다. 그렇게 해서 IT 버블을 이거 GPT스 버블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이 올 거다라고 봅니다. 근데 한 번에 어, 조정 구간은 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부동산 경기 침체, 건설 공약 이쪽이면 주로 이쪽에서 터질 것 같고 새해 경기 침체 예상인데 이게 연착륙의 확률이 조금 높아지면 아직도 이렇게 저는 두고 갈 거예요. 경착률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나마 지금은 뭐냐면 저점 찍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쌍바닥을 찍어주는 구간에 와 있어요. 그래서 긍정적이지만 이게 이렇게 깨지고 들어갈지 올라갈지는 요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. 지금은 이제 쌍고점 한번 찍었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돌파를 해서 우상향 가버리면 진짜 쌍바닥 찍고 올라가서 요 꼭지로 차러 가는 건데 그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. 왜냐하면 이 침체가 무서운 침체다.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는 금리 인하 이유가 확실해야 됩니다. 그래서 선제 대응과 이것저것 사운드에서 선제 대응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인플레가 터져버리면 또 위험이 오거든요. 이 경제 문제적인 요소는 그대로 사라지지 않고 있다.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본 상한은 지금 1%를 유지하고 있고요. 일본의 금리는 이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거고 아직도 마이너스 금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 금리 인상한테 달렸는데 인플레가 조금 터져주는 이번에 홍해 사태도 인플레를 자극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본 은행들이 혹시라도 이 금리 인상할 것 같으니까 CB 발행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, 캐나다부터 금리 인하 조절할 것 같고 우리나라는 버틸 거예요. 그냥 안 하고 내리는 것도 안 하고 올리는 것도 안 하고 딱 버티면서 미국 물가가 떨어지면 금리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물가도 떨어지는 효과가 일어나거든요. 그걸 기다릴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부동산 중국하고 미국인데요. 중국은 빈사 상태에 빠져 있다. 전체적으로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. 약간 그로기 상태고 부양책도 안 통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손이 안 잡히고 있는 것 같고 이게 500만 명 실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마무시한 거고 여기서 폭동이 일어나면 더 심각해질 겁니다. 근데 그 과정을 지나가야만 전체적으로 경제가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돌파구 찾기가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중국의 파장이 지금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있거든요. 그 영향을 한번 보시면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도시 88%가 주택 가격 가대평가가 있고 더 나빠진다는 거. 그러니까 실제로 움직이는 부동산은 괜찮은데 전통적인 부동산들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시장도 이 부동산에서 보통 터지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의 동조화가 될 겁니다. 근데 결국에는 먼저 터지는 애가 크게 희생을 볼 거거든요. 그게 어디냐? 그게 초점이 맞춰질 거고 지금 압도적으로 중국이 좀 센 것 같아요. 그래서 3, 4년 안에 중국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시나리오도 많은데 그 전에 우리나라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 꼭 생각해 주시면서 시장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위험 점검은 여기까지 하고요. 내년 4월까지는 그래도 지금 그렇죠. 어, 이익이 나는 사람, 현금 캐시카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익이 나고 있거든요. 그 사람들의 새로운 투자금으로 나오고 그다음 보너스 받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것들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.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서 박스권 트레이드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넥스트 윅에서는 이 상단을 다시 한번 더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. 최대한 어디까지 올라갈지 지금은 박스권 상단으로 보고 있지만 여기서 올라가는 건 얼마까지 올라갈지 그다음에 내려왔을 때 충격은 어느 정도 될지 그거를 한번 더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조만간 이제 1월쯤에 초에 되면 올해 그 신년의 흐름에 대해서 다시 또 정리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. 다음 주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